믿기 어려운 일이 또 한 번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카이스트 박사과정을 밟던 한 엄마. 설 연휴 전날 소중한 딸이 아파트 7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병원과 의원 그리고 응급실은 모두 만원이거나 진료 거부한 상태. 딸을 아는 채 구급차에 올라탄 엄마는 차 안에서 듣게 된 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국군 대전병원입니다. 군병원에서 외국인을 치료해줄까? 절망 끝에서 단 한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퇴근하던 한 노의사, 그리고 그 한마디. 이 아이 살릴 수 있습니다. 당장 수술실로 옮기세요. 13시간의 수술을 집도한 전설의 의사 이국종 교수의 집도와 생명을 바꾼 과학이라는 줄기세포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모녀는 왜 이 나라를 기적의 땅이라 부를까요? 손수건 준비해주세요. 눈물 없이 보기 힘듭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 실화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더 멀리 퍼지게 합니다.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엘리자베트 호프만입니다. 45살 독일에서 온 생명공학 박사로 카이스트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남편을 잃고 딸 안나와 단둘이 대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은 설 연휴 전날이었어요. 2월 초순이었는데도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었죠. 안나는 9살이었고 늘 그랬듯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비둘기들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뭔가 싶었죠. 베란다 화분이 떨어진 건가 했어요. 그런데 아래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급하게 베란다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안나가 보이지 않았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맨발로 계단을 뛰어내려갔죠. 7층에서 1층까지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아래층 주민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그 가운데 안나가 누워 있었어요. 안나야, 안나야.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아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만질 수도 없었죠. 누군가 이미 119에 신고했다고 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안나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는데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워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안나를 들것에 올렸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무언가 주사를 놓더군요. 저는 그냥 멍하니 따라갔어요. 구급차 안에서 대원이 말했어요. 지금 설 연휴라 대부분 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안 해요. 국군대 전병원으로 가야겠습니다. 국군대 전병원이라고 했을 때 솔직히 좀 불안했어요. 군 병원이면 민간인 치료를 제대로 해줄까 싶었거든요. 특히 저 같은 외국인 환자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구급차가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입구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설 연휴임에도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안나를 실은 침대가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나 또 한 사람을 잃을 수는 없어. 독일어로 중얼거렸어요. 남편을 잃었을 때의 그 절망감이 다시 몰려왔어요. 이번엔 딸까지 잃는 건가요? 이 차가운 한국 땅에서 혼자 남겨지는 건가요? 그때 한 의사가 로비에서 침대 쪽으로 달려오더군요.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는데 퇴근하려던 참이었나 봐요. 가방을 든 채로 뛰어오더니 안나를 보더군요. 이 아이 살릴 수 있습니다. 당장 수술실로 보내세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 생명줄이었어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보였거든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이 이국종 교수님이었어요. 그분은 대전으로 내려오시고 직접 수술을 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안나 때문에 다시 메스를 잡으신 거였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간호사가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한국어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독일어밖에 못했는데 그 간호사는 영어로 다시 물어봤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나라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수술이 시작된 건 밤 9시였어요. 이국종 교수님이 직접 들어가신다고 했을 때 다른 의료진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았죠. 1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각오하세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13시간이라니. 저는 그냥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안나가 수술실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곳에 갈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밤이 지나갔어요. 새벽 2시쯤 되니까 병원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수술실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죠. 가끔 간호사들이 바쁘게 드나들었어요. 혈액이 더 필요하다거나 특수 장비를 가져온다거나. 아침 6시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이국종 교수님이 나오시는데 수술복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마스크를 벗으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죠. 골반이 완전히 부서져 있었어요. 간도 찢어지고 폐에도 구멍이 났고요. 장기 여러 곳이 손상됐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곳이 다쳤는데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그날 오후에 안나를 볼 수 있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데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산소호흡기, 링거, 각종 모니터들. 제 딸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엄마가 여기 있어, 안나야. 작은 손을 잡았는데 차가웠어요. 반응도 없었고요. 의식이 없다고 했어요. 언제 깰지도 모른다고 했고요. 설 연휴가 시작됐는데도 간호사들은 3교대로 돌아가면서 안나를 돌봐줬어요. 명절인데도 집에 가지 않고 병원에 남아서요. 한 간호사가 그러더군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회복이 빨라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안나에게 합병증이 생겼어요.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다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카이스트 연구실 동료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줄기세포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왔다고 했어요. 교수님들도 함께 와서 임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자고 하시더군요. 이건 논문이 아니라 내 아이야. 연구실에서 제가 직접 샘플을 채취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것만이 안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생 연구해온 기술을 제 딸을 위해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국종 교수님이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안나의 상태로는 시도해 볼 만하다고 하셨죠. 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뭐든 해보자고 했어요. 시술 당일 안나의 병실에는 여러 의료진이 모였어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죠. 저도 옆에서 지켜봤어요. 시술이 끝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안나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움직이더군요.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신호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안나 옆에서 잠들었어요. 의자에서 졸고 있는데 새벽에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더군요. 간호사였어요. 안나가 혼자 숨쉬고 있어요.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안나의 얼굴에 산소 마스크만 남겨두고 큰 기계는 치워졌어요. 제 딸의 가슴이 스스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울었어요. 기뻐서 운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웠거든요. 아직도 깰지 모르잖아요. 안나가 처음 눈을 뜬 건 줄기세포 시술 후 나흘째였어요.
새벽 5시쯤이었는데 저는 안나 옆에서 졸고 있었거든요. 뭔가 따뜻한 게 제 손에 닿는 느낌이 들어서 깼어요. 안나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직 말은 못했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저는 그냥 울어버렸어요. 열흘 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안나야,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독일어로 말했는데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듣는다는 뜻이었죠. 간호사를 불러서 의사를 부르게 했어요. 이국종 교수님이 오셔서 안나를 진찰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그날부터 안나의 회복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물만 조금씩 마셨는데 이틀 후에는 미음을 먹을 수 있었어요.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됐고요. 안나가 처음 한 말이 엄마 아파였어요.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아픔을 느낀다는 건 감각이 돌아온다는 뜻이니까요. 병원 간호사들이 안나를 정말 예뻐해 줬어요. 특히 김 간호사님이라는 분은 안나가 깨어난 후로 매일 병실에 들러서 안부를 물어봤어요. 안나가 그린 그림을 벽에 붙여주기도 하고요. 안나가 그린 첫 번째 그림은 태양이었어요. 노란 크레용으로 동그랗게 그리고 주변에 광선을 쭉쭉 그었어요. 김 간호사님이 그걸 보고 말했어요. 안나가 다시 밝아지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날이 갈수록 안나의 표정이 살아났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했는데 점점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국종 교수님은 매일 회진을 도시면서 안나의 상태를 체크하셨어요. 한 번은 새벽에 병원 옥상에 계신 걸 봤어요. 혼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군요.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긴 싸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안나 이야기를 물어보셨어요. 독일에서 왔다는 얘기,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나라가 아이 하나 지키기 위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설 연휴인데도 의료진들이 교대로 와서 안나를 돌봐줬어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병원 밥을 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평상시처럼 일하고 계셨어요. 안나가 처음 죽을 먹은 날도 기억나요. 담당 영양사가 직접 와서 뭘 먹고 싶은지 물어봤거든요. 안나가 죽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특별히 닭죽을 끓여주셨어요. 이거 맛있어, 엄마. 안나가 죽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웃었어요. 정말 작은 미소였는데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거든요. 카이스트 동료들도 자주 면회를 왔어요. 연구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과일도 가져오고 안나가 좋아할 만한 책도 가져왔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점점 고마워졌어요. 한 교수님이 그러시더군요. 연구보다 소중한 게 생명이지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논문과 연구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제 옆에 있었던 거예요. 안나가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된 건 한 달 후였어요. 다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상체는 많이 좋아졌거든요. 처음 휠체어를 탔을 때 안나가 말했어요. 엄마, 나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당연하지.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어요. 의사들도 확답을 주지 않았거든요. 척추 손상이 있어서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매일 물리치료를 받았고 안나도 열심히 따라했어요. 9살 아이가 그렇게 의젓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안나가 물었어요. 엄마,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낯설고 차가운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남편이 죽었을 때는 더욱 그랬어요. 외국인이라서 소외감을 많이 느꼈었죠. 그런데 안나가 다친 후로는 완전히 달랐어요. 병원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도 카이스트 사람들도 모두 저희를 도와줬어요. 마치 가족처럼요. 안나가 처음 일어서려고 시도한 건 입원한 지 2달째였어요. 물리치료사가 보조기를 가져왔는데 다리에 착용하는 특수 장비였어요. 안나는 무서워했지만 용기를 내서 시도해보겠다고 했어요. 엄마, 손 잡아줘. 저는 안나의 양손을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어요. 보조기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죠. 다리가 많이 떨렸어요. 안나도 무서워했고요.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안나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픈 게 아니라 무서웠던 거예요. 다시 넘어질까 봐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제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아팠거든요. 물리치료실에서 연습하는 동안 이국종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보셨어요. 문 앞에 서서 한참 지켜보시더니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간호사가 말해줬는데 교수님이 그날 회진 후에 말없이 돌아서신 이유를 알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안나의 회복은 정말 기적 같았어요. 매일 조금씩 나아졌어요. 처음에는 몇 걸음도 힘들어했는데 한 주가 지나니까 복도 끝까지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때쯤 퇴원 얘기가 나왔어요. 더 이상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였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집에 가서 안나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퇴원 전날 병원 사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간호사들이 케이크를 가져왔고 안나가 좋아하는 초콜릿도 준비해줬어요. 안나는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선물로 나눠줬어요. 이국종 교수님도 오셨어요. 안나에게 작은 곰인형을 선물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안나가 교수님께 그림을 선물했어요. 병원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건물 위에 하트를 그려놨더군요. 교수님이 그걸 받아보시더니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안나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병원이 그리워. 이상한 말이었어요. 아픈 곳을 그리워한다니요. 그런데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병원에서는 누군가 항상 저희를 돌봐줬거든요. 이제는 다시 둘만 남은 거예요. 하지만 집에서의 생활도 나쁘지 않았어요. 안나는 매일 조금씩 회복됐어요. 보조기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고 계단도 올라갈 수 있게 됐어요. 카이스트로 다시 돌아간 후에도 동료들의 배려가 계속됐어요. 안나가 아프면 언제든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해줬고 급한 일이 있으면 대신 처리해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안나와 함께 카이스트 캠퍼스를 산책했어요. 봄이 와서 벚꽃이 피기 시작했거든요. 안나가 벤치에 앉아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태극기를 그리더군요. 왜 태극기를 그려? 여긴 날 살려준 나라야.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안나에게 한국은 단순히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새 생명을 준 곳이었다는 거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연구를 위해서였어요. 남편과 함께 온 거였죠. 남편이 죽은 후에는 그냥 있는 곳이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안나가 김밥을 좋아하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처음으로 밖에서 식사를 했는데 김밥 가게에 갔거든요. 안나가 한국어로 주문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밥 하나 주세요. 발음이 좀 어색했지만 가게 아주머니가 알아듣더군요. 게다가 무료로 단무지도 더 주셨어요. 안나가 그걸 보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여기 사람들 진짜 착해.
그때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제 딸이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됐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연구실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안나 사건 이후로 제가 하고 있는 줄기세포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어요. 실제 임상에서 효과를 본 사례가 있다는 거였죠. 교수님들이 제안하셨어요. 한국에서 계속 연구를 이어가면서 독일과의 공동 연구도 추진해 보자고요. 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곳이 저의 진짜 집이었거든요. 박사학위 논문을 마친 건 안나 사고 후 1년이 지나서였어요. 줄기세포를 이용한 외상 치료에 관한 연구였는데 안나의 사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죠. 물론 개인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했지만요. 논문 심사 날 안나가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이제는 보조기 없이도 잘 걸을 수 있게 됐거든요. 약간 절뚝거리긴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엄마가 박사 되는 거 보고 싶어. 카이스트 강당에서 논문 발표를 할 때 안나가 맨 뒷자리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한국어는 아직 잘 못했지만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교수님이 물었어요. 실제 환자에게 적용한 결과가 논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연구자로서 어떤 의미였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연구자로서보다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더 절실했습니다. 과학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도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안나가 꽃다발을 들고 뛰어와서 안겨줬어요. 사진도 많이 찍었죠. 안나는 제 모자를 써보고 싶어 해서 잠깐 씌워줬더니 너무 좋아했어요. 학위를 받고 나서 독일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전 연구소에서 복직 제안을 한 거였어요. 더 좋은 조건이었고 안나 교육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했어요. 솔직히 고민이 됐어요. 독일로 돌아가면 안나에게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안나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엄마, 나는 여기가 좋아. 여기가 내 집이야. 안나에게 한국은 이미 고향이 된 거였어요.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 카이스트에서 만난 아저씨, 아줌마들, 동네 김밥 가게 할머니까지 모든 게 안나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남편 때문에 온 곳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선택한 곳이었어요. 독일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대신 다른 일이 시작됐어요. 이국종 교수님과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였어요. 한국과 독일 간의 생명응급 공동센터를 만드는 거였죠.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과 독일의 기초과학을 결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국종 교수님의 제안이었어요. 실제로 안나 사례를 통해 줄기세포 치료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니 이를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자는 거였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독일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 아이의 사고를 계기로 두 나라가 의료 협력을 하게 됐다는 스토리였죠. 한 아이가 구한 두 나라의 미래. 독일 신문의 헤드라인이었어요. 기사를 읽으면서 뿌듯했어요. 안나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나도 신문 기사를 봤어요. 독일어로 된 기사였는데 제가 번역해서 읽어줬어요. 안나가 말했어요. 나도 나중에 의사가 될래. 아픈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 그때 깨달았어요. 안나가 단순히 사고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새로운 꿈을 갖게 됐다는 거요. 그 꿈이 한국에서 시작됐다는 것도요. 센터 설립 준비를 하면서 여러 곳을 다녀야 했어요. 독일 대사관도 가고 정부 관련 기관도 방문했어요. 안나도 가끔 따라왔는데 통역하는 제 모습을 신기해했어요. 엄마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안나의 말에 웃었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었는데 안나에게는 자랑스러운 엄마가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이국종 교수님 퇴임식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응급의학계에 몸담으신 분이었는데 안나 수술이 마지막 큰 수술이 되셨다고 하더군요. 퇴임 인터뷰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난 아이 하나만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세상을 바꾼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울컥했어요. 안나를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퇴임식 후에 안나와 함께 교수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안나가 직접 쓴 편지를 드렸거든요. 한국어로 쓴 편지였는데 맞춤법이 좀 틀렸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나 때문에 힘들었죠? 교수님이 안나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 자라는 게 할아버지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야.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과 독일의 기초과학이 결합된 치료법들이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안나 같은 중증 외상 환자들의 생존율이 크게 높아졌어요. 유럽의학회에서 발표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형 응급의료 모델을 유럽에 소개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아직 안나를 혼자 두고 해외 출장을 가기엔 불안했거든요. 엄마 가봐. 나는 괜찮아. 안나가 먼저 등을 떠밀어줬어요. 이제 12살이 된 안나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숙했어요. 베를린에서 열린 학회에서 발표할 때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 의료진의 정신력에 대해 많은 질문이 나왔어요. 설 연휴에도 병원이 정상 운영된다는 게 놀랍습니다. 한 독일 의사의 말이었어요. 유럽에서는 휴일에 응급실 운영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환자에게는 휴일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을 때 청중들이 감탄하더군요. 이국종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한 거였어요. 발표 후 여러 유럽 병원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자국에도 도입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의료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독일에 있는 동안 어릴 때 살던 집 근처도 가봤어요. 고향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한국이 더 그리웠어요. 안나는 어떨까 싶어서 영상 통화를 했어요. 엄마, 언제 와? 보고 싶어. 안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진짜 집이 된 거죠. 독일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새 삶을 찾은 독일인 모녀라는 주제였어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하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두 나라의 의료 협력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응했어요. 딸이 한국에서 받은 치료가 이제 독일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을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나라예요. 한 아이를 위해 나라 전체가 움직이는 나라죠. 기사가 나간 후 독일 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에 따뜻한 인간미까지 더해진 거였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안나에게 독일 여행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안나는 언젠가 독일도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살고 싶은 곳은 한국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여기가 나를 살려준 곳이야. 여기서 꿈도 생겼고, 안나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는 응급의학과 의사요. 이국종 교수님 같은 의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센터에서 두 번째 생일을 맞았어요. 이제 아시아 전체에서 환자들이 오고 있었어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에서까지요. 한국이 아시아 응급의료의 허브가 된 거예요. 기념식에서 안나가 축사를 했어요.
이제는 큰 무대에서도 당당했어요. 이곳은 제게 두 번째 생일을 준 곳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안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저도 울면서 박수 쳤어요. 제 딸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란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안나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여기 온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왜?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낸 것 같아. 나를 살리고 다른 아이들도 살리라고. 안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의 죽음도 안나의 사고도 모든 게 결국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센터에서 치료받은 환자가 100명을 넘어선 날 작은 기념 행사를 했어요. 그동안 치료받았던 환자들과 가족들이 모였어요. 안나도 그 중 한 명이었지만 이제는 치료받는 환자가 아니라 꿈을 나누는 선배가 되어 있었어요. 어린 환자 하나가 안나에게 물었어요. 언니, 아직도 무서워? 가끔. 하지만 용기가 더 커졌어. 안나의 대답을 들으면서 뿌듯했어요. 제 딸이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지금 안나는 15살이 됐어요. 키도 많이 자라서 제 어깨를 훌쩍 넘었죠. 여전히 다리를 조금 절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안나만의 특별한 걸음걸이가 되었어요. 친구들은 안나를 부를 때 기적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좋아해요. 나는 진짜 기적이니까. 안나가 웃으며 말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안나가 말했어요. 의대 진학을 목표로 과학고에 지원하겠다고요. 성적도 충분했고 무엇보다 확고한 목표가 있었어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어서 나처럼 다친 아이들을 살리고 싶어. 입학 면접에서 안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줬어요. 면접관들이 감동받아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 했어요. 합격 발표 날 안나의 이름이 불렸을 때 저희는 껴안고 울었어요. 이국종 교수님께도 전화로 소식을 전했어요. 은퇴하신 후에도 안나를 계속 걱정해 주셨거든요. 할아버지, 저 과학고 합격했어요. 그래, 우리 안나가 정말 대단하구나. 좋은 의사가 될 거야. 교수님의 목소리도 기뻐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센터도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이 됐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모델 케이스로 선정되기도 했고,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하러 와요. 저는 센터의 연구부장이 되어서 후배 연구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느 날 새로 온 독일 연수생이 물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제가 답했을 때 그 연수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기적이 가능한 거군요. 맞는 말이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나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첫날 담임 선생님이 안나에게 말했다고 해요. 너는 이미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을 통과한 아이구나. 안나가 대답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 딸이 자신의 경험을 남을 위해 쓰고 싶어 한다는 게요. 최근에 안나가 쓴 에세이가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제목이 나를 살린 나라, 내가 살릴 나라였어요. 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앞으로의 다짐을 담은 글이었죠. 시상식에서 안나가 말했어요. 저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진짜 삶을 시작했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의 기적이 되고 싶어요.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저도 관객석에서 눈물을 닦으며 박수쳤어요. 병원에서 함께 찍었던 예전 사진을 보면 그때가 엊그제 같아요. 온몸에 관을 달고 누워있던 작은 안나가 이제는 당당한 고등학생이 되어 있어요.
안나가 그린 첫 번째 그림, 노란 태양 그림이 아직도 우리 집 벽에 걸려 있어요. 이제는 그 옆에 안나가 최근에 그린 그림도 걸려 있어요. 병원을 그린 건데 그 안에는 의사가 된 자신의 모습도 그려놓았어요. 엄마, 나중에 내가 의사가 되면 우리 센터에서 일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내가 이 센터의 첫 번째 환자였잖아. 안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완전한 원이 되는 거네. 정말 그래요. 안나가 치료받았던 곳에서 다른 환자들을 치료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완전한 순환이 되는 거죠. 요즘 안나는 주말마다 센터에 봉사활동을 하러 와요. 어린 환자들과 이야기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이에요. 안나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다들 희망을 갖게 돼요. 언니처럼 나도 다시 뛸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나도 했는데 너도 할 수 있어. 안나의 말에는 진짜 힘이 있어요. 경험에서 나오는 진심이거든요. 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다큐멘터리가 제작됐어요. 안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치료받은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거였어요. 방송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시청자들이 댓글로 물었어요. 안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려요. 7층에서 떨어진 안나를 안고 구급차를 탔던 그 순간을요. 그때는 절망뿐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에게 새 생명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생명을 나누고 있어요. 안나는 미래의 의사로서, 저는 연구자로서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제 딸이 죽어가는 순간에 이 나라의 진짜 따뜻함을 알았어요. 휴일에도 멈추지 않는 병원, 밤새 아이를 돌봐주는 간호사들, 외국인 모녀를 가족처럼 대해준 모든 분들의 마음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어주세요.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안나는 지금도 매일 말해요. 엄마, 우리가 한국에 온 게 정말 다행이야.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한국에서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게 훨씬 많아요. 무엇보다 제 딸이 행복하다는 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